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년 롯데그룹 자소서 지금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여기 여러 개 그 부문에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죠. 그 중에서 유통 쪽에 있는 분들 중 그 하이마트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소서 항목에 대한 부분을 좀 작성을 도와드리려 합니다. 여러 부문으로 이렇게 나뉘었겠지만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중에서도 롯데 그 하이마트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거예요. 근데 지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으셨을 거고, 분명히 롯데에서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 자체가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2020년 신년사에 대한 부분을 좀 꼭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역시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 때문에 안 좋은 얘기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완곡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급변하는 시장 환경이 되게 지금 불확실하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 중에서 뽑았던 그 키워드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 이런 부분들, 50년 동안에 열심히 꾸려왔으나 앞으로의 50년도 지금 현재 우리는 다시 0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춰달라, 열심히 해달라. 여기 보면 적당히 잘하는 것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얘기를 한 만큼 한번 살펴볼게요. 고객과의 지속적인 공감, 그 핵심 역량은 강화하면서 기존의 사업 구조를 효율적으로 혁신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 그리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겠다. 사회와 공생하는 좋은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을 총 4가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 보시면 4분기, 작년 마지막 분기에서도 되게 부정적이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엔 그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따 요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땐 쉽지 않죠. 따로 하디마트 포함해서 그 기업 분석 자료들 있잖아요. 다트를 참고를 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없고 빨리 파악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자료가 도움이 되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 먼저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한번 살펴보세요. 자, 근데 전체 후보 중에서 30%를 영업 중단한다는 엄청난 이런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하이마트 지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 속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 위기 상황을 뭔가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 그런 나만의 아이디어,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남들이 다 기피하는 하이마트이긴 하지만 그만큼 더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더 높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 위기 상황 속으로 지속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위기를 돌파할 만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그런 열정과 패기 최대한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올 때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절대 희망을 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둘씩 살펴볼게요.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 이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이마트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이 분야에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이 지원하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뭔가 그냥 관심이 있다고 지원하기보다는 그만큼 뒷받칠 만한 나의 역량이 있지 않게 되면은 다른 분들과 차별성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더더욱 뭔가 역량이 명확하게 있는 분들을 뽑고자 더 할 거예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바라는 인재상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리고 협력이랑 상생, 협동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왜 롯데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 있죠.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롯데가 잘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나의 가치관과 정말 너무 일치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 글자 수가 일본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적기 때문에 간단하고 짧고 굵게 표현하시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기업을 선택하는 이유보다 이 직무를 선택하는 이 부분에 더 아마 집중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롯데마트의 강점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나의 의견을 먼저 앞쪽에 딱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기업의 입장에서 꼭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요. 지금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점 매출의 하락의 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내가 가진 역량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4번에 보면은 어차피 자세하게 그동안 쌓아왔던 역량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딱 결론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딱 여기에다가 얘기를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자신 있게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배우겠다 아니면 열심히 성장하겠다 이런 것보다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를 뽑아야 한다 이런 자신감을 공격적으로 표현하시라는 것을 좀 권해드려요. 이건 예시로 든 건데 내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이마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영업 부진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과를 이만큼 냈던 나의 매출 달성 경험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객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상품을 비교를 하고 특히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만한 나만의 그런 경험치가 충분하다라는 게 지원 동기를 이야기를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이 사람이 내 직무에 왔을 때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반드시 이 부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하이마트의 문제점이에요. 지금 보면 하이마트 가셔서 뭔가 사시는 분 있나요? 고객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하이마트에 가서 핸드폰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컴퓨터를 산다든지 가전제품을 사고자 하는 그런 젊은 층이 있으신가요?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제 주변에 봐도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 50대 이상 뭔가 인터넷에 찾아보기 귀찮고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하이마트로 가라는 그런 광고만 보고 일단 한번 쇼핑이나 할까 해서 만약에 가서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럼 구매하자 이런 분들이 주로 롯데 하이마트에 가셔서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 정말 최저가를 검색을 하고 유튜브에 정말 많은 걸 비교를 하고 이렇게 젊은 층에 있어서는 롯데 하이마트가 지니는 그 오프라인의 특성은 절대 갈 일이 없어요. 솔직히 저라도. 그나마 젊은 층이 가는 분들은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묶음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 대해서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다고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카드사랑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이만큼 할인이 되고 이걸 하면 이만큼 할인이 되고 해서 온라인에 구매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묶어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훨씬 저렴합니다. 이런 이유로 상품을 이렇게 사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부분은 괜찮은데 젊은 층에 다가가고자 하면 뭔가 메리트는 솔직히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젊은 층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롯데 하이마트에 있어서의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전략 이런 부분들이 뭔가 있다. 나는 이런 부분을 경험했다.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꼭 어필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도 같이 표기를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대부분의 젊은 층들은 온라인으로 몰릴 텐데 오프라인으로 오게 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특히 얘기를 해보면 오프라인에 왔을 때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할 수 있다든지 특히 가격적인 그 메리트 외에도 뭔가 뭐 예를 들면 정말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어 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를 한다든지 소수 그 젊은 층들이 매니아층을 위한 다른 관심사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뭔가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그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오게끔 한다든지 뭔가 다양한 이벤트들을 그 안에서도 뭐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하셨던 그런 흔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롯데 하이마트의 위기는 젊은 층이 롯데 하이마트로 가게끔 만드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뭔가 뚜렷한 대안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당연히 그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개 오랫동안 쌓아왔던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것이고 실제 이런 풍부한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영업적으로 꼭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나를 채용해라. 내가 입사를 하게 되면 내 이런 가진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세요. 회사가 갑이 아니라 내가 갑인 것처럼 자신 있게 표출을 하시는 것을 오히려 권해드리고 공격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을 하세요. 1번 같은 경우엔 첫 번째 인트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은 간단하게만 살펴볼 거예요. 현재의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부분을 나를 먼저 이렇게 어필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현재의 나는 무엇입니다.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셔도 돼요. 하이마트의 한 일원으로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어필하게 되면은 뭔가 그 하이마트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실제 롯데 하이마트에서 가장 필요한 이런 사람이 되고자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 중이다 라는 부분을 먼저 꼭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과거에 있어서 내가 이 직무를 선택했던 뭔가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건이 있죠. 사람이 돼도 좋고 아니면은 뭐 사물이 돼도 좋고요. 어떤 뉴스를 접해서도 되고 어떤 뭐 영화를 보셔도 돼요. 이 직무를 선택했던 결정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계기로 내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전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격증들 이런 부분의 지식적인 부분도 당연히 공부를 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런 실무적인 경험을 나는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다양한 성과들을 내면서 많은 실패도 했지만 다양한 성과들을 내면서 내가 롯데 하이마트에 근무를 하기 위한 이러한 중요한 역량들을 나는 지금까지 쌓아와서 앞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나는 이 부분을 활용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800자가 긴 것 같은데 쭉 설명하게 되면 뭐 그렇게 금방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사회활동이에요. 사회활동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업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랑 이런 특히 하이마트 쪽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뭔가 나는 성과를 잘 낼 수 있다 이런 걸로 많이 열정을 표출을 해주시긴 하는데 의외로 여기 보시면 롯데 미션 중에 기여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이라는 거를 그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학습적으로 배운 거,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배웠던 어떤 실무 활용 능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뭔가 바라지 않고 뭔가를 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봉사활동이거든요. 꾸준하게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외계층,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어떤 노력, 특히 내가 가진 이런 진심을 상대방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소통 능력,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나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롯데가 가고자 하는 그런 기여라고 하는 그런 미션, 그러니까 미션에 보면은 기여라고 있거든요. 그런 기여에 여기 보면 보시죠.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인류의 삶에 기여한다 라는 부분이 무조건 성과를 내가지고 판매를 내서 뭔가 우수한 사원이 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경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봉사활동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봉사활동을 정말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하게 해와서 정말 나눔이라는 의미를 저는 몸소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부분을 저는 열정이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맨 처음에 이렇게 표출을 해주세요. 이게 재정의를 하라고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표현으로 해서 앞부분에 뭔가를 임팩트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고 쭉 설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뭔가를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곧 열정이실 거예요. 어떤 부분을 꾸준하게 하시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되 봉사활동에 대한 부분을 정말 이렇게 가치 실현을 위해서 공익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꼭 이 부분에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볼까요? 그 직무 경험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직무 준비 과정이랑 희망 직무에 대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적으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 또는 성공 사례잖아요. 신입 사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실패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실패라고 놓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많은 것을 실패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거든요. 반드시 성공을 했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게 있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꼭 어필해 주셔도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하셔도 돼요. 본인의 강점, 을 얘기를 하셨을 때 어떤 하이마트에서 필요한 부분도 좋고 어느 기업이나 똑같을 거예요. 신입사원에게 정말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무수한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많은 실패 속에서 뭔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줄 것을 원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도 실패 또는 성공 사례 중심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실패를 통해 얻은 부분도 괜찮으니까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많은 도전을 하고 많은 실패를 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얻은 게 많아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나는 계속 성장 중이다 라는 표현을 저는 강점이라고 표현을 꼭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직무에 관련된 역량, 그 직무를 소화하기 위한 그런 역량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장점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자신 있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 한 가지는 무엇이지? 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되 강점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일단 개인적인 그런 장점들 리스트를 좀 갖고 와봤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장점을 뭔가 이야기를 할 게 없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장점이 없는 분은 없거든요. 그 중에서 직무 역량과 연관된 강점에 대한 부분을 꼭 표현을 하시되 강점과 약점을 적으라고 했다고
뭔가 반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우선순위 1순위 강점을 가장 표출을 첫 번째로 많이 해주세요. 예를 들면은 나는 섬세한 장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쌓고 뭔가를 분석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근거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에 있어서 너는 충분한 강점으로 강화가 되었고 실제 이런 부분들은 유사한 직군에서 업무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그런 나의 능력이었다. 이런 사연으로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제시를 할 수 있을 만한 나의 성과를 여기서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점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건 사실 좀 전략이 필요한데 직무에 뭔가 엄청나게 치명적인 그런 단점들이 있죠. 영업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하이마트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이라는 게 있을 텐데 나는 적극적이지가 않다, 소심하다, 아니면 기피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단점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힌트를 좀 드리면 지금 현재 장점으로 갖춰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다소 부족한 장점을 그냥 약점이라고 표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려요. 여기 보시면 강점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아직은 내가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 업무상 강점으로 뭔가 더 강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좀 부족한 점 그런 부분이 아직 내 약점이거든요. 결국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려면 나는 이런 부분을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보완해가지고 뭔가 강화시킬 만한 계획들을 나는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계속 입사 후에도 강화시킬 것입니다. 근데 약점 또한 강점으로 만들기 위한 끈기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꼭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강점, 두 번째 강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되 약점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강점을 그냥 아예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다소 보완점이 있는 강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마지막 입사 후 포부 이 부분은 그 10년 동안이에요. 10년 동안 어떻게 회사 생활 시나리오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또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500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있으면 저는 길게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롯데 하이마트가 위기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는 단기적인 부분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겠다. 이런 소신껏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괜찮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현재 이어지는 그런 위기 속에서 내가 입사를 해가지고 뭔가를 도움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러니까 롯데 하이마트에서는 나를 채용할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년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결과물 자체를 매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목표를 내가 이렇게 실현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나중에는 내가 10년 후, 10년이 지난 후에 봤을 때도 어느덧 롯데에서 바라는 정말 이런 인재상들이 있죠. 그런 인재상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가운데에 나는 이렇게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해 주세요. 단기적인 나의 목표, 그런 것들이 뭔가 수치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보시면 50년을 향한 다짐 이런 것들도 지금 홈페이지 가면 다 있거든요. 뭐 비전, 미션 그런 여러 가지 같이 여러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세요.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런 도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존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오리지널리티이죠. 이런 게 정말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가 입사 후에 어떤 노력을 해 갈지에 대한 것을 꼭 잘 설명해 주신다고 하면 롯데 자소서는 분명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뽑았을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롯데 기준으로 살펴보시고 그런 시각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이 자소서에서 표현을 해주세요. 그런 부분을 잘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그 자소서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른 마무리를 하시고 최대한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빠르게 하세요. 그럼 다음 기업 자소서에서 또다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애널리스트 자료들 있죠? 메일 드릴 테니까 댓글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